시설 관리를 이제 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은 분들 중에 이게 처음에는 교대직으로 가야 된대. 근데 내가 밤을 샐 수 있을까? 요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걱정 많으신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나름의 계획을 세워보거나 아니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도록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그거예요. 시설 관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고요. 또는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정년이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의에 의해서 또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막할 때 제가 이렇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면서 알려드린 곳이 이제 시설 관리고, 그렇구나. 시설 관리 갈 수 있구나. 40대, 50대, 60대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시설 관리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하나 생겨요. 그게 바로 교대직 근무라는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밤을 어떻게 새지? 요 부분이 참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20대 때는 밤 쉽게 샜을 겁니다. 뭐 밤새도록 놀아도 다음날 그냥 뭐 하고 그랬어요. 안 자고. 근데 30대 중반쯤 또는 40대쯤 되면 이제 밤을 완전히 새는 게 힘들구나.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30대 중반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선천적으로 밤을 완전히 새지를 못하더라고요. 20대 때도 저는 못했어요. 그 왜 어디 놀러 가서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서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막 밤새고 놀 때 막 새벽 3시, 4시 되면 완전히 막 골아 떨어지는 애들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방에서 들어가 자는 사람, 밖에서 막 놀고 애들은 마루에서 막 뭐하고 놀고 방에서 들어가 자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애였거든요. 4시 넘어서까지는 못 있겠더라고요. 최고 기록이 4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관리를 가는 건 좋은데 시설 관리 밤을 어떻게 새지? 요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밤을 새기는 뭘 새. 다 자드만. 자, 심한 데는 9시부터 자는 데도 있어요. 9시부터 자가지고 다음날 6시까지 집에서보다 더 자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데는. 어떤 데는 뭐 11시까지는 자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좀 저거 받아라 이거죠. 9시부터 자버리면 밤에 오는 전화는 누가 받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다 자요. 뭐 이제 이런 경우는 봤어요. 본인이 스스로 안 잔다고 하시는데 안 잔다고 말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그 당시 일근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안 주무시고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서 오전에 주무신다는 분이 계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안 자는 거지 못 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잔다. 일단은 잘 수 있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예민함의 정도. 요게 문제예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별로 둔하신 이런 분들은 쉽게 자요. 이지합니다. 근데 예민하신 분들 있죠. 예민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되게 하드하거든요. 이게 잠들기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방제실에서 저기 그 뭐죠? 라꾸라꾸라고 하죠. 그 이동 침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여튼 그거 아시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쫙 이게 매트리스, 아주 얇은 매트리스 이렇게 3단으로 접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동형 뭐 침대? 일단 그런 거를 방제실에다 놓고 자는 데도 있었어요. 오피스텔이었는데. 자, 요렇게 자는데 방제실에 뭐가 있어요? 각종 설비 기계들 있죠. 이거 24시간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 하는 소리가 나요. 우 하는 소리. 우 하는 소리. 이게 사람 잡는 소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와, 죽어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좀 적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서 여기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갔던 아파트에서는 아예 그 휴게 공간이 있어요. 휴게실이 거의 원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방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저기로 그랬네. 평면도로 그릴게요. 예, 방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발 벗는 곳이 있고 문이 있고, 예,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신발 벗는 여기에 이제 저 옷장도 있고, 원래는 신발장으로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옷장으로 거의 썼고, 이쪽에 가면은 싱크대하고 저기도 있어요. 우리 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방이 한 성인이 3명이 누워도 될 정도로 넓어요. 뭐 위아래도 되게 긴데, 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천장에는 그 우리 저 시스템 에어컨 있죠. 예, 그게 달려 있고요. 바닥에는 난방이 깔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 여기 샤워 부스도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저녁에 여기서 들어와서 자면 돼요. 자다가 딱 울리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다가 뭐 민원 전화 오거나 그러면 나가서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보통 뭐 하면 착신 전화 걸어 놓죠. 그래 놓고 옆에다가 핸드폰 딱 해놓고 이게 핸드폰 여기서 바로 받는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예, 쉽게들 자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 잤어요. 편하게 잤어요. 여기처럼 우웅하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침대도 아니고, 매트리스가 그 왜 우리 체육 시간에 쓰는 그 큰 매트리스 있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3단 쫙 펼쳐놓고 이불 깔고 자면요. 좋았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있는 곳이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서 자거든요. 네, 전기장판 틀어놓고. 네, 여기서 침대도 있는 곳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곳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어요. 옛날 같이 막 그러지 않은데 오래된 아파트가 좀 그게 없어서 아마 침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놨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이게 보호가 되게 돼 있어서 직원 휴게실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2020년, 네, 19년? 네, 19년에 지어진 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지어진, 요때 분양이 된 곳, 입주가 된 곳, 요곳은 최소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만 조금 이제 침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그분들도 다 잘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밤에 잘 때 소방이 울리면 짜증이 확 난다는 거죠. 네, 소방. 이게 사람 잡습니다. 잔데 때랑 하고 울면 이게 낮에 울려도 사람 진짜 저 심장 덜컥 내려앉거든요. 근데 조용한데 밤에 그게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웬만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시설 관리에서 24시간 격일제 한다. 이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난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3교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주당비라고 그러죠. 주당비. 주간, 당직, 비번입니다. 네, 이걸 보통 주당비라고 보통 하고, 격일제를 보통 당비라고 하죠. 내가 도저히 격일제 한번 못 가겠다 그러면 3교대로 갔다가 여기서 조금 하고 나서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격일제로 옮겨도 돼요. 여기서 1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격일제로 옮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3교대의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급여가 적어요. 왜 적어지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근직이 만약에 그 선임 조건이 없는 일근직이다. 그러면 일근직이 격일제보다 더 적어요. 급여가. 이게 제일 적습니다. 일근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타협할 수 있겠다라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조금 설명을 쫙 드릴게요. 네. 물론, 제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잡히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무제가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그 부분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